이 다이어트에서 다들 생각하는 핵심이 칼로리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우리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랑 우리가 사용하는 칼로리를 비교해서 들어오는 칼로리보다 사용하는 칼로리가 많으면 그 살이 빠지는 거거든요. 결국엔 칼로리는 간단한데, 이 칼로리를 계산하는 거에 함정이 좀 있습니다. 칼로리의 함정은 뭐냐면, 우리가 칼로리를 측정하는 방법은 음식을 불에 태워서 나오는 열량, 그래서 그거를 킬로칼로리로 이제 나타내서 그 열이 얼마나 나느냐를 가지고 칼로리를 측정을 하거든요. 실제로 발생하는 열만큼 칼로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칼로리만큼 전부 다 흡수되진 않아요. 그게 칼로리의 함정인데, 그래서 우리가 칼로리를 전부 계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보다 좀 적게 먹겠다 하더라도 그게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칼로리를 많이 섭취하는데도 살이 빠지는 분들이 있고, 나는 칼로리를 섭취를 적게 하는데도 살이 안 빠진다고, 아니 오히려 더 찐다고 하는 분들도 있죠. 예를 들면 적은 칼로리로 살이 많이 찌는 음식에는 대표적으로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 같은 경우에는 1g당 4에서 5kcal 밖에 되지 않는데, 그거 설탕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은 혈당이 흡수가 되면서 빠르게 혈당이 치솟거든요. 이 혈당이 빠르게 치솟게 되면은 인슐린이 빠르게 치솟은 다음에 그 인슐린이 몸에 들어와 있는 혈당을 빠르게 눌러서 세포 안으로 밀어넣게 되는데, 그 세포 안으로 밀어넣는 형태가 지방세포를 크게 만드는,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살이 찐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설탕이 나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설탕은 소화시키는데 소화기가 크게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흡수하면 돼요. 흡수를 하는데도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은 열량으로도 살이 많이 찐다는 거고, 게다가 지방과 다르게 누락되는 에너지도 없어요. 소변이나 이런 곳으로 당이 빠져나가지 않잖아요. 그걸 빠져나가면 당뇨병이라고 하면서 병이 되니까, 이런 측면에서 살이 많이 찌는 음식을 골라낼 수 있어요. 골라내는 기준은 뭐냐면, 당이 많이 들어있으면서 우리 소화기가 소화시키는데 덜 힘든 음식일수록 살이 많이 찌는 음식이 되겠죠. 거기서 나오는 개념이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자연 그대로의 탄수화물에는 식이섬유나 이런 것들이 섞여 있어서 우리가 소화시키는데 노력이 많이 필요한데, 식이섬유처럼 소화가 안 되는 부분들을 다 걷어내고 소화가 시키기 쉬운 부분만 모으고 정제시켜서 걸러서 섭취하는 게 정제 탄수화물이죠. 이 정제 탄수화물은 대표적으로 이제 설탕은 얘기했고, 빵이나 면이나 떡 같은 음식들이 되겠죠. 탄수화물을 정제하면 정제할수록 흰 음식이 되고, 더 심해지면 투명한 색까지 갑니다. 예를 들면 당면 같은 것들. 당면은 당이 거의 99%에 육박한다고 하니까 완벽하게 정제된 탄수화물인 거죠. 그런 음식들을 먹게 되면 소화하기가 힘들이지 않고 100% 그대로 흡수하기 때문에 먹은 칼로리 자체가 높진 않아 보여도 살로, 지방으로 저장하는 비율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설탕이 칼로리는 낮지만 적은 양으로도 이제 빠르게 살찔 수 있는 음식인 반면에, 지방 같은 경우에는 1g에 9에서 10kcal까지, 지방이 칼로리가 높은 건 다들 알고 계시는데, 사실 지방을 많이 먹으면 살이 많이 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뭐든지 많이 먹으면 살이 찌긴 하는데,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모든 칼로리가 다 흡수되는 게 아니고요, 일부분만 흡수가 되고 일부분은 그대로 빠져나가는 칼로리도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설령 칼로리로 흡수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부 다 지방으로 전환되지 않아요. 우리 몸에 세포막을 합성한다거나 호르몬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이제 지방이 재료로 쓰이기 때문에, 칼로리가 높은 지방을 먹었더라도, 예를 들면 우리가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으면 이거를 칼로리를 계산하면 굉장히 칼로리가 높은데, 실제로 그 음식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살을 찌우는데 다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은 소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들이 있어요. 단백질 같은 경우는 1g당 4에서 5kcal 정도가 되는데, 그 단백질을 소화시키는데 열량이 많이 필요해요. 단백질을 그대로 흡수할 수가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소화기가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단백질이나 지방이 섭취하는 칼로리가 높아 보일지 몰라도 소화기에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많아서 상대적으로 살이 덜 찌는 부분이 있죠. 그런 말도 있어요. 단백질은 제로 칼로리다, 심지어는 마이너스 칼로리라는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먹었는데 실제로 칼로리는 마이너스다. 그 말이 우리가 흡수하는 칼로리보다 그거를 소화시키는데 사용하는 에너지가 더 많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섭취를 많이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을 많이 분해해서 이제 소화 과정을 거친다고 한다면 에너지가 많이 쓰이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단백질이고, 그 외에는 식이섬유가 될 수도 있겠죠. 식이섬유는 우리가 물론 흡수해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소화기에서 분해하고 배출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많이 들고, 그 과정에서 부피가 커지면서 포만감까지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다이어트 식단에서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신경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얼마나 흡수되냐, 흡수하는 동안 얼마나 우리가 열량을 사용하냐, 그리고
그리고 흡수한 다음에도 이거를 체지방으로 전환시키는 비율은 어느 정도냐, 이런 것들이 음식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섭취하는 그 칼로리를 계산해 놓은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에 태워서 나오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잰다고 했잖아요. 그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먹었다고 살이 찌는 게 아니고,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었다고 자주 먹고 많이 안 먹는데 자꾸 살이 찌는 이유, 뭘, 언제, 또 얼마나 자주 먹냐가 그걸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 자체가 많지 않아도 살이 계속 찌는 분도 있고, 반면에 하루 섭취하는 칼로리가 이게 다이어트 하는 만큼 칼로리가 낮지 않은데 하지만 그래도 살이 계속 빠지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칼로리를 계산해서 먹는 게 반드시 맞는다고는 볼 수 없어요.